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전월 121에서 133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건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대출이 레드카펫을 쫙 하고 깔아주고 있는데, 당연히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특례 대출 쪽으로 쏠린 수요가 심리 지수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표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매집 수요의 특징은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직진하려는 이 돌격대 캐릭터를 가진 건 영끌이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등장할 정도로 뭐 거의 한번 몰아치기 시작을 하면 끝도 없이 밀려드는 추세를 보인다는 건데, 결국에 이게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거의 뭐 말려서 올라가는 추세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특례 대출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2년간 거의 뭐 금리라는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고금리를 피해볼까라는 이 테러를 주구장창 시장에서 찾는 엄청난 고민들이 자금 시장에서 우회 하다가 결국 올해 초에 터진 신생아 대출이라는 문이 열리면서 거의 뭐 똘똘마리, 이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잡아보자라는 그냥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특례 수요가 몰린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결국에는 일정한 거래량을 만들었고, 그 거래의 움직임을 보고 바로바로 죽어있던 시장 다시 살아난다 싶어서 집주인들이 집값의 가격 태그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셋값 상승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 하는데, 실제로 오늘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 전세가는 오히려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죠.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역시도 보합 수준에서 약간 손톱만큼 올라오는 수위를 보이고 있고, 실제 전세가가 매매가의 영향을 직격할 수 있는 수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 지표상의 수위인데요. 물론 개별적인 전세 시장에서의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얼마나 이 전세가를 올릴지는 각계별로 체감도가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전세 수요가 빠져나가는 추세, 그러니까 아파트 쪽 전세를 손절하고 있는 분위기도 많아져서 집주인들이 세입자 잡기가 그리 수월치 않을걸, 전세가 마음 놓고 올릴 처지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지수가 지표에서도 그리 폭등하는 양상은 그려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소비 심리가 증가하는 추세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증가 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매집에 대한 의향이 커지면서 시장을 리딩하는 구조로 간다면, 지금의 집값 추세는 뭔가 상당한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뭐 각계 전투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쫓기듯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 중에 젊은 층이 주도하는 이 움직임이라서 상당 부분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무 쫓기듯 말려서 올라가는 상승세에 편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말려서 올라가는 추세의 무등을 타다 보면 정말 말릴 수밖에 없어요. 말리다 보면 정말 나를 말릴 수 없을 정도의 판단 미스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손실이라는 구멍이 여기저기 뚫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건데, 지금 딱 이런 심리를 대변해주는 분양 현장이 있었죠. 바로 오늘 급하게 무순위 줍줍으로 나온 것, 바로 얼마 전에 분양했던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409가구를 일반 분양했었는데 121가구가 계약을 포기, 임의 공급이 이미 진행이 됐었습니다. 847명, 이곳에 지원을 해서 7대1의 경쟁률을 보였었는데, 다시 여기서 94명이 계약을 포기, 거의 80%가 계약에 대해서 아예 손절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완전히 이건 뭐 엄청나게 타격이 크게 나버린 거죠. 아니, 서울에서, 그것도 서대문에서 분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곳이 이 정도 성적을 거두었으니 난리가 난 건데, 일단 분양가가 너무 세고 역세권이 아니라는 단점, 이 산세권이라고 해서 산으로 둘러싸인 녹색 허파를 가지고 있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너무 애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5구 제곱이 일단 분양가가 8억이 넘어가고
8사제곱이 12억까지 치고 나가는 가격.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94세대를 무순위로 내놨는데 거의 뭐 80% 이상이 임의 공급 당첨자들, 그대로 돌아서 버리는 이변을 연출했다는 얘기죠. 서울에서도 80% 이상이 계약을 포기한다는 것도 지금 서울 집값 추세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죠. 그만큼 기저의 주택 수요의 움직임은 지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동선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바로 가격이라는 거고, 부동산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기보다는 그만큼 스스로를 디펜스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고금리 칼날을 피해보려는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분기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호불호, 그러니까 진입과 손절이라는 양상이 혼재하면서 교집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악재가 조금이라도 심각하게 터지면 그냥 한 방에 쑥 하고 빠질 수 있는 헐렁헐렁한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라운드 대외 악재로는 금리 부분, 인하를 기대하지만 이제 거꾸로 역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가장 큰 변수가 될 거고, 환율 부분, 이건 뭐 해법이 없는 그냥 딸려가야 하는 수준인 거고, 내수 부진과 경제 동력의 지지부진한 엔진 돌아가는, 어느 하나 부동산 집값을 떠받들어 줄 수 있는 호재가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형성된 집값에 대한 이 기대감이라는 건 상당히 불투명한 전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정말 타이밍 놓칠라, 이건 그냥 한번 디립다 흔들어 놓고 정신을 쏙 빼놓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이 와중에도 더욱더 뜨거워지길 바라는 공격 라인들이 만들어 놓은 심리 게임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든 안 하든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일 건데, 자칫 정신이 쏙 하고 빠지게 되면 그냥 실제적인 부동산 진입과 손절에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콧게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말 신중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선택지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서대문 입지를 가진 신축 아파트, 당연히 그냥 무조건 진입을 서둘렀던 수요가 있었지만 막상 발을 담그니까 이건 뭐 도저히 1초도 담글 수 없을 만큼 냉기가 올라올 것 같으니 얼른 발을 뺀 건데, 이렇게 매집 수요가 손절을 해도 계약을 포기해도 아마 무한 무순위 궤도가 돌면 자연스레 주변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12억이라는 가격도 고분양가로 생각되지 않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순위가 고분양가로 나오는 곳들, 1년 전, 2년 전 나온 곳들이 죄다 무순위 완파를 찍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 신축 시장에서는 세월이 답이다 라는 얘기까지 떠도는 거고, 서울에서 이렇게 80% 이상이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이 와중에 매매 시장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이상한 상승 궤적을 그리는 것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집값 가만히 두다가는 뭐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 17주째 집값이 계속해서 뛰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7월 18일 7.18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연속적으로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오후 2시에 7.18 부동산 대책을 전격 공개를 했어요. 지금 어찌 보면 특례 대출을 풀어서 집값이 들썩거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타이밍상으로 좀 늦은 감도 들고, 부채가 지금 한 달 사이에 주담대만 6조가 늘어버린 마당에 이렇게 풀려나간 자금들이 죄다 지금 집값을 저격하는 새로운 동선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7.18 대책이 특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공급 라인에 조금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23만 6천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중심 근거지가 3기 신도시,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몇십만 호 이 공급 계획은 이미 전에 수도 없이 나왔던 마스터 플랜, 중요한 건 얼마나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공급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는 포인트인데, 여기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이라는 키워드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눈에 띄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진 주거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지에서 들어놓는 거 보면 원가 상승분이라는 깃발 꽂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과연 공공택지에서 진입한 건설사들이 얼마나 가이드라인 잘 따라줘서 적정선의 가격대로 공급주택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 계획을 늘리겠다는 부분이죠. 일단 최근에 사전 청약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당첨자들이 정말 황당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체가 되는 상황에선 모든 공급이 본청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분명히 있어서 수도권 신규 택지 지구는 지지부진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 곳들 위주로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지 않는 이상 이 계획도 자칫 공급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공공 매입 임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12만 호에서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을 하고 이 가운데 5만 4천 호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것도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역시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투기적인 대책도 엄정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밝혔는데 아무튼 지금 집값 추세가 심상치 않으면 이후 증가되는 부채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금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가 될 가능성,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엄청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오늘 나온 7.1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 23만 호 공급인데 가격은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나온다라는 방점.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생명이죠. 이게 덧붙여지지 않으면 정말 마스터 플랜에 불과하게 될 건데 아무튼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실제적인 공급 계획은 8월에 다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정말 좋은 혜택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선택지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하반기를 거쳐서 연말로 가면서 정말 어려운 금융 환경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지금 현재 집값의 상승세는 아주 너무 기묘하게 오른다는 점입니다. 이게 도저히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심리가 밀어올리는 영향도 크고요. 결국 진입과 손절의 두 명암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여서 한 방에 시장이 뜨거워졌다가 한 방에 식을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던 차에 7.18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정말 현실적인 속도감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